안녕하세요.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생태 정원도시 울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란 슬로건 아래 울산시에서 드디어 17년 만에 전국체전이 열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수들 와주셔서 열심히 경기를 해주고 있고요. 벌써 사전 경기에서 우리 울산시 선수단이 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서 와주신 우리 선수단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시민들이 주목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랭킹 뉴스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 주의 또 주의입니다. 선선한 날씨에 단풍 구경까지 가을철 산에 오르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조난이 1위, 추락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 하고 젖은 낙엽을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국 최고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서며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이 6.7%였던 울산 지역은 해마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치솟으며 고령화 속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젊은 도시 울산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고령사회 대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악취와의 전쟁입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잎은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반면 은행나무 열매 냄새는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의 심한 악취는 껍질 부분에 있는 은행산 등의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악취를 해소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자체들은 가을철이면 어김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는 오래 기다렸어요입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그 어떤 것보다 제약을 많이 받은 곳이 있죠. 바로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 시설입니다. 지난 4일부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면서 이제 취약 시설들도 칸막이 없이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동안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짧은 만남만 가능했던 요양병원의 환자와 가족들은 접촉 면회를 진심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사전적으로 통합은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민심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미로 대통합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울산에서는 이 통합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시죠? 그 내막은 남미경 평론가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지역 공공기관 구조 조정 이 문제는 울산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울산시도 구조 조정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울산시가 지난 8월에요. 울산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합을 해서 울산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말이 통합이지 그 사회서비스원을 폐원을 하고요. 사회서비스원이 했던 일을 여성가족개발원이 맡아서 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통과시켰고요. 지금 울산시가 두 기관을 어떻게 조직을 꾸릴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의회 심사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두 기관의 통폐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시의회는 통과를 했고 통폐합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논란이 있다. 어떤 논란이 있다는 거죠? 네, 울산시가 가장 이제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한 기관을 통폐합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 공공이 주도해왔던 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두 기관의 성격이 유사하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을 하는 쪽, 그러니까 울산시하고 반대하는 쪽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양성 평등 정책을 연구하고 네. 뭐 관련해서 또 교육이나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회서비스원은 돌봄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해왔고요. 또 네. 요양이라든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입장에서는 두 기관이 복지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네. 반대하는 시민단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는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라든지 취지가 네. 다르기 때문에 좀 무시하는 그런 일방적인 구조 조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통폐합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게 두 기관을 이제 통폐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따로 운영하는 것이 더 옳은지 네. 아니면 이제 통폐합하는 게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론화 과정이 사실 충분치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의회도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네. 지금 뭐 정부에서도 뭐 어떤 뭐 저쪽에 수장이 있는데 전 정부에 있던 수장이니까 뭐 나와라 아예 노골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 정치적 배경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울산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의 근거로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공공기관장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실 송철호 전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렇지. 네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을 구조조정하는 어떤 분위기를 좀 내서 네. 예,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는 분위기를 좀 내서 퇴진 압박을 하려는 그런 수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퇴진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지느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이 13곳입니다. 공기업이 2곳이고요. 네. 출연기관이 11곳입니다. 그 지금 보면 이제 얼마 전에 김두겸 시장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된 울산연구원 원장을 다시 이제 재임용을 했거든요. 그 예. 나머지 12명을 보면 12명 중에 1명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예. 그 나머지 11명을 보면 다 이제 송철호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보면 이제 김두겸 시장 입장에서는 송 시장이 임명한 이제 인사들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임기는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참 많이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비슷한데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뭐 경영 평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대대적인 감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다른 지역도 보면 이제 사퇴 압박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반발도 심합니다. 네. 그리고 기관장들의 임기가 또 단체장 임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있다라고 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제 임기를 일치시키는 오. 특별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기관장하고 새 단체장이 이런 불편한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때 되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일하겠다는 분이 있을 테고 정말 온 힘을 다해 하겠다라는 분도 있을 테고 그 밑에 또 일하는 분들은 또 수장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또 움직여야 되고 이건 계속 반복이에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공기업이나 출연 기간이 계속적으로 지금 늘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무 효율성 높이겠다라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기간을 좀 따로 운영하는 게 맞는지 효율적인지 같이 하는 게 옳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좀 뒤따라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절차가 없었더라면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관례상 그동안 전임 시장이 나가면 다 자진 사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꼭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 네. 넥타이 색깔이 맞는 사람과 꼭 같이 해야지만이 시정을 잘 펼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옳은 말씀이에요. 않거든요. 이 문제가 아마 한 450년 정도 된 문제일 겁니다. 이게 영의정 바뀌면 그 다음 다 바뀌고 하는 거. 예. 네. 자, 가을이면 은행나무가 이 노랗게 이파리가 딱 변하면서 운치 있는
이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특유의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네, 저도 이맘때 되면 은행나무 열매 안 밟으려고 정말 뜀박질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 그 멀리 뛰기를 사실 해야 돼요. 이거 밟고 집이나 엘리베이터 가면 정말 또 다들 뭐 난리 납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게 또 고민이 뭐였냐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9월부터 이렇게 한 10월 말까지는 문 열어놓고 장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악취 때문에 문 닫고 장사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어. 네. 그래서 구청이 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굴착기에 집게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맞아요. 이제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이제 강제로 열매를 떨어뜨려서 이거네요. 예, 나오죠. 예, 떨어뜨려서 치우기도 하고요. 또 익은 열매가 또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나무에다가 이제 마늘 달아서 그렇지, 그렇지. 네,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예, 수거하는 네. 것도 있고요. 또 나무에 주사를 놓거나 또 약을 뿌려가지고 주사요? 예. 그래서 이제 결실을 좀 억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아예 지금 이제 가로수를 느티나무로 교체하는 것도 네. 많이 생겼고요. 또 이제 그 암나무, 수나무가 있잖아요. 맞아, 그 그러면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를 이제 수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거 은행 그냥 또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서울에서 이거 그냥 막 주워가면 안 된다고 네, 하던데. 네, 안 되고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사실 은행을 사려면 사실 좀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근데 가져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전남 순천에서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냐면요. 예. 이게 수거한 은행을 예. 중금속 검사를 해서 안정성이 이제 확인이 되면요. 이거를 세척을 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반응이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한번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이 참 좋아요. 뭐 하루에 한 6알 이렇게 전 복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네, 진짜 뭐 기침가래 이런 거 없어지는 것도 좀 있었고. 네, 네, 네. 예,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네. 예. 은행 또 장점도 있죠, 은행이. 네, 그리고 미세먼지 흡수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래요? 네, 해충 방제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은행나무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심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나를 흔들고 괴롭히고 부리다고 그러고. 예. 자,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